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절도 사건 조사를 받을 때 혼자 대응하면 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경찰 조사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구조와 표현 방식, 그리고 기록으로 남는 형태입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사건의 시간, 동기, 행동,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 모든 내용은 조서라는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 재판까지 이어지는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혼자 조사에 대응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불리한 진술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 가져가려고 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다 라는 표현은 본인은 가볍게 생각하고 한 말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중립적 기관이지만 수사의 목적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기준으로 질문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불리한 흐름으로 진술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신중히 정리해서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술은 한번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사 당시에는 긴장 상태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이후에 진술을 수정하려 하면 진술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위험을 차단하는 역할입니다. 절도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 불법 영득 의사, 상황적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대응이 향후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형사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은 본인의 법적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아신이었습니다.